최창락 목사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애국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만나 뵈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그렇게 매주 올라오는 것은 나라도 구해야겠지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게 차례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것이 또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또 하나의 보람입니다. 전국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서 중계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는 이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굉장한 힘이 된답니다. 이왕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유튜브에 구독 신청을 하실 때 저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국복음방송,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검색창에 선한목자 TV라고 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천국복음방송을 운행을 하고 있죠.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기를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칠면조 요리를 하고 계신데 아직까지 때가 좀 이른 모양이다. 그래서 폭풍 전야처럼 조용한 가운데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간 이번 주 중에 상당한 때가 가까워서를 알리는 이 봄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봄이 되면 움이 트고 움이 터서 싹이 나고 어느 땐가는 꽃이 화려하게 활짝 피기 시작합니다. 그 꽃이 활짝 필 때 활짝 피는 소리가 들립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는 없으나 어김없이 화려한 꽃은 피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대한민국도 빼앗긴 들로 이렇게 비유가 되지만 우리가 물리적인 충돌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평화적인 집회,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큰 무기가 됩니다. 괜히 물리적인 충돌을 통해서 불법이라고 하는 이 낙인이 찍히거나 또 물리적인 충돌을 통해서 희생자가 만들어지거나 또 여기저기서 물리적인 충돌을 통해서 이 공권력과 대치하게 되면, 그래서라도 문재인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내전입니다. 내전. 이 내전을 배우기 위해서 캄보디아를 방문하고 갔죠. 그래서 캄보디아 대통령에게 지난번 킬링 페일드 때 이 내전을 어떻게 수습하고 승리로 이끌었느냐, 이 비결을 배우고 왔습니다. 그냥 배웠겠습니까? 그냥 찾아갔겠습니까? 틀림없이 이 정권은 이 위협적인 태극 집회를 전국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충돌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필요 없이 무모한 희생자가 늘어날 뿐 아니라 이러한 태극 집회마저도 허락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집회 주최 측에서 보니까 상당히 분노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날을 받아서 청와대로 쳐들어가서 문재인을 끌어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좀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으면 다국적 연합군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돌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 여러 단체에서 태극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이 무기가 아니라, 불법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분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이스라엘기를 들고 많이 응집하는 것이 오히려 이 정부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한국을 바꾸어야겠습니다.
지금 천명조 요리 작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징조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징조가 뭐냐 하면 중국 경제가 이미 망가졌다는 말씀을 드렸고, 얼마나 심각하고 자기들 국내외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는지 시진핑의 이 건강 이상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심각한지 오늘 아침에 올라오면서 뉴스를 들으니까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친히 보냈답니다.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보고 반대소하면서 상당히 기뻐하는 가운데, 그렇다, 이제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얼마 후면, 한 4주 후면 이 세상은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마 그의 항복선언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 선에서 중국이 항복을 해야 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패권 제약도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1차적인 목적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회 연설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우리의 역사를 잘 압니다. 우리가 북진 통일을 해서 남북 통일을 6.25 당시 이루어낼 수가 있었는데, 이 중공군이, 인민군이 개입을 해서 인해 전술을 쓰는 바람에 이 한반도가 반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역사를 잘 압니다. 그 원인을 트럼프 대통령, 이 전략가는 진단을 했죠. 그래서 북한을 점령하러 올라가기 전에 이미 중공군의 개입을 막아야겠다. 그래서 중공의 목을 조이기 시작하는 것이 미중 전쟁입니다. 이 미중 전쟁은 거의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한 4주가 지나면 그 결말을 우리가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의 징조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동창리 이 미사일 발사 기지에 미사일을 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것은 죽기 위해서 환장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징후가 포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일에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것은 뭐가 됩니까?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 앞에 배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배신자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용서받지 못할 배신자가 어떤 배신자입니까? 사랑의 배신자입니다.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만, 사랑의 배신자는 살인까지를 불러올 만큼 굉장히 사악한 배신자입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이 사랑의 배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함정을 전략가인, 위대한 전략가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미 그 사랑의 전략을 설치해 놨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멋지게 걸려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유조선이라고 하는 이 단체가 북한의 정권을 뒤덮겠다고 지금 거의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숨을 조여가고 있습니다. 협공 작전을 쓰고 있는데 이 끝이 이미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1일은 우리의 위대하신 트럼프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에 문재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미 정상회담, 물론 형식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그 내용은 제가 지난번 토요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문재인을 소환하는 소환 회의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최후 통첩을 날릴 것입니다. 너 한미 동맹으로 복귀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중국을 찬양하고 또 북한에 시중을 들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는 최후 통첩을 보낼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드러나고 있는 문제이고,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갔는데 이번 주 중에 거의 유튜브를 통해서 도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남북 정상회담이 아니라 소환 조사이다. 최후 통첩을 보낼 것이다. 이제 거의 맥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 하노이 정상회담을 결렬시켰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하나 넘겨줬다는 메모지가 있습니다. 영어로, 한글로 이렇게 주어진 메모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김정은이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4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 김정은도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김정은이가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김정은은 끝까지 핵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핵을 놓지 않고 고집을 피우다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참수당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랑의 배신자에게 네가 만일 ICBM을 발사한다면 나에게는 너무도 큰 충격이 될 것이고 나는 너무도 실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그 대가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나의 분노와 화형을 맛보게 될 것이다. 엄중 경고했습니다. 김정은은 참수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이번 11일 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문재인이 소환돼서 불려가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문재인 자네, 지금까지 너도 김정은에게 속았고 나도 속았다고 치자. 그렇다면 이제 거짓말에 속은 것을 모든 세계가 다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네가 속았던 걸로 인정을 해주겠다. 내 말을 잘 들어. 너 친중 종북이냐 아니면 한미 동맹 북이냐 두 개 중에 하나를 결단하고 나에게 얘기를 하라. 그리고 꼭 하노이에서 김정은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문재인에게도 숙제를 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남북 군사 합의서를 무효화시켜라. 내가 훼손된 자유대한민국의 이 가치를 복원하라. 굉장히 어려우시겠죠? 지금 해병대를 포함한 다국적군들이 미국과 함께 상륙 준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가 빠져 있는데 그 해병대뿐만 아니라 모든 군사 이 작전 훈련에 복귀하라. 이것을 명령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를 알려줄 것입니다. 스페인 주재 이 북한 대사관을 자유조선팀이 들어가서 컴퓨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컴퓨터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북한 괴뢰 정권이 사용하는 이 암호 해독 프로그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미국의 FBI에게 공유가 되었습니다. FBI가 그것을 가지고 해독을 하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했던 이 말씀이 이번 주 중에 이미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지금까지 북한 정권이 사용했던 그 암호 해독이 가능하다면 이것을 풀 수 있다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북한 치명상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 천지 개벽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게 된 음모와 부역자들의 이 명단이 세세하게 공개가 될 것이고 이들이 처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문재인과 그의 일당들이 저지른 숨겨진
여적죄들이 낱낱이 공개될 것입니다. 단순한 교통사고였던 이 세월호, 왜 그렇게 많은 유족들이 그렇게 엄청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단순한 해상교통사고에 무슨 음모가 있기에 지금까지도 정부는 그것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이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5.18 광주 폭동 사건의 진실이 가려지고 가짜 유공자의 명단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암암리에 활동해 오던 이 고정 간첩들, 그 암호 해독 프로그램에 의해서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네. 김일성 장악함을 받고 정부 요직에서 이적 활동을 해온 판검사들, 경찰들, 군대들 전부 다 이적 행위가 드러날 것입니다. 천지개벽이 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의 이 목사님들도, 성직자들도, 언론 기자들도 북한만 다녀오면 친북주의자들이 되는지 제가 저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성접대를 받은 것이 틀림없다는 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 언론사들, 성접대를 받은 이 초안 이름들이 전부 다 공개될 것입니다.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서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왜 그 악한 날에 대통령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가? 바퀴벌레 같은 문재인을 필두로 한 종북 세력, 우리나라를 그렇게 좀먹어왔던 암세포 같은 이 바퀴벌레 같은 종북 주사파 세력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지를 영지를 허락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우리의 참 우아하시고 화려하고 품격 높은 박근혜 대통령도 화려하게 이 봄날이 머지않아서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최창락 목사님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때로부터 2019년 3월 1일로 딱 10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를 다시 외쳐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독재로부터의 독립, 공산주의가 좀먹고 있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침해를 당한 것으로부터의 독립만세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 한 분, 박근혜 대통령. 죄 없이 감옥에 갇힌 지 3월 31일로 만 2년이 됩니다. 죄 없는 여성 대통령이 힘없이 끌려가 갇히게 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치고 그의 석방을 위해서라면 정신없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민초들이건 과거 대단한 관료들을 지냈건 저 가짜 대통령이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세력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그 어디에도 없이 2년의 시간이 흘러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도 민초들이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록 감옥이지만 살아 숨쉬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지고 그와 다시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버티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국민들의 태극기 운동과 하늘을 향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 서신들을 통해 힘을 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18년 3월 1일을 기해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엽서 캠페인을 그림엽서 2차분을 발행하여 보급하고 오던 중 이번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에
1년 만에 3차 엽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9종류의 그림들은 구치소에서 받아보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감회가 남다르고 또 힘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는 2019년 3월 1일 금요일 대한문에 집결하시는 날에 대한문 시청에 오시게 되시면 현장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으며, 현장에서 구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지방에서 주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전처럼 선구자방송 연락처 010-2507-4861로 문자로 주문하시는 분 성함과 받으실 정확한 주소, 수량 1차, 2차, 3차 발행 엽서 중 각각 몇 세트인지를 문자로 표기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3차 엽서를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복귀하시는 그날까지 선구자 방송의 엽서 보내기 운동은 계속됩니다. 1, 2차 엽서들과 함께 또 다른 감동을 주는 익히 보아왔던 그림들을 엽서로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됩니다. 그동안 많이 참여하셔서 매주마다 많게는 천여통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세상 소식도 아시게 되시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들은 다 읽어보시고 간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엽서 편지 보내기에 동참을 해주시고, 아직까지 이러한 내용을 모르시는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도 알려주셔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절에 대한문 시청에 나오시는 분들은 행사 진행 텐트 쪽에 오셔서 선구자 방송 엽서 코너로 찾아오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꼭 나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입니다. 어쩌면 이 겨울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마지막 계절이 될지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이 마지막 겨울을 지탱케 할 유일한 방법 중 한 가지는 태극기 집회도 아닙니다. 대통령을 위한 법적 싸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계를 향한 구명 호소도 아닙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엽서 편지 보내기입니다. 대통령은 수많은 국민들이 보내주는 엽서 편지를 통해서만이 힘을 얻고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엽서 편지들은 대통령을 더욱 강하게 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들을 발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이 겨울을 넉넉히 견디시게 할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전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대통령께 막바지 생기를
불어넣어 들으십시오. 소